안녕하세요. 좀 된 이야기인데 친구 녀석도 혹시 이 사연 들으면 내 이야기인가 싶을 수도 있겠네요. 사업한다고 철없이 까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 엄마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뉴스 보니까 병사 월급도 엄청 잘 쳐주는 것 같은데 저 다녀올 적에는 군인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요.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돈이나 좀 벌어볼까 하는 생각에 어차피 다녀온다면 부사관으로 군대를 다녀오기로 했었습니다. 돈은 적당히 벌었는데 군대가 워낙 저랑 맞는 곳이 아니더군요. 체질이 아니면 군 생활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연장 안 하고 그냥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군대도 몇 년이나 있었는데 뭔들 못하겠냐 하는 자신감이 더 커서 전역 후에 제가 사회로 돌아오면 뭐든 시작할 수 있고 다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전역만 하면 열심히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오랜만에 만끽하는 자유 때문인지 쉽사리 그렇게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만하던 도전 정신을 쓸데없이 힘 빼는 데만 쓰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사관으로 군대를 다녀온 최초 목적이 돈 모으는 것이다 보니 4년 복무 끝에 통장에는 제 또래보다 많은 액수의 목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의미 있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철없던 시절이라 그냥 돈이 많다. 이 돈으로 여자나 만나볼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그 목돈이 뭔가 사업 같은 걸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어 보였고 그때 참 한심하지만 끽해야 외제차 중고로 한 대 뽑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연락이 닿았는데 이 친구는 예전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거든요. 그동안 같이 친하던 친구랑 근근히 소식 정도만 전하면서 지내고 있던 사이였어요. 어릴 땐 친하게 지냈고요. 아무튼 이 친구 말이 제가 어디선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저한테 동업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더군요. 공부도 못해서 남들이 무슨 대 갔다고 대학 간 거 자랑할 때 내가 간 곳이 군대인데 영어 한마디 모르는 일자무식인데 내가 거길 가서 뭘 하겠냐고 따지니 친구 녀석이 자기도 공부 못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하더군요. 친구가 사는 지역이 워낙에 한국인 교민들이 많은 지역인지라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냥 외국인들 조금 많이 사는 시골 도시에서 사는 느낌일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더군요. 사업은 뭔 사업을 하느냐 물었더니 한국식 포장마차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교민들이 많은 데 비해서 막상 술 마시고 놀거리가 많지 않아서 아쉬운 와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생각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포들이며 유학생이며 여자들이 엄청 많은데 늦게까지 가게문 잠글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냐고요? 바로 가게 운영하는 우리들 아니겠냐 하더군요. 안 그래도 늦게까지 할 게 없어서 죽겠는 이 여자들을 위해 우리가 대업을 이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를 꼬드기는 겁니다. 일단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이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믿을 사람이 필요하니 제가 모아놓은 돈은 그냥 이민 비용에 보태라고 하는 겁니다. 영주권이니 뭐니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일단 여기 도착만 하면 어떻게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와볼 만한 곳이라고 하는데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비단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최저시급이 거의 2배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업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더라도 꾸역꾸역 미국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4년을 썩었는데 친구 말로는 5년만 나 죽었다 하고 일하면 1년에 1억은 우습게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장마차 특성상 저희는 밤에만 영업을 하니 낮 동안에는 제가 투잡을 뛰려면 얼마든지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돈을 모으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길게 잡아도 3년이면 될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느냐고 물어봤지요. 설마 진짜 그 친구가 저 돈 벌게 해주려고 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랬습니다. 친구 녀석이 하는 말은 자기가 미국으로 이민 온 지가 좀 되었다 보니 한국에서 유행하는 걸 쫓아가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주방에서 친구 녀석 엄마가 음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암만 인터넷으로 본 거 말로 설명하고 해도 어머니가 직접 먹어보지 않는 한 음식을 비슷하게 흉내도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온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있어서 그 많은 식구들이 한 번에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어머니만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동안 제가 같이 어머님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국에서 인기 많고 유행하는 메뉴들로 쫙 싸 비슷한 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녀석이면 모를까
친구 어머니가 온다니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원래 이 친구 녀석이 당시 동네에서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진짜 엄청 이쁘셨거든요. 동네방네 소문이 날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무슨 동안 선발대회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출연 좀 해달라고 방송국 PD가 다녀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이기는 했지만 예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기로 소문난 친구 어머니가 하루 종일 불이랑 습기가 가득한 주방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애초에 이 친구가 미국을 건너가게 된 이유도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사업가랑 결혼을 해서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친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더라고요. 뭐 딱히 중요한 상황도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저는 일단 친구 어머니 도와주고 몸만 가기만 하면 이민 생활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으니 꼬치꼬치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녀석이 조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알다시피 친구 어머니가 좀 세상 물정에 박지도 못하고 예쁜 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라 직접 뭔가에 부딪혀 본 적이 없어서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러니 공항에도 마중 좀 나와주고 이래저래 잘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귀찮긴 하지만 어려울 거 없는 부탁이었고 저도 이러나 저러나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이래저래 생기게 될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이었으니 흔쾌히 해주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는데 거의 10여 년 만에 만나는 친구네 어머니였는데 그 미모는 여전히 어디 가지 않더군요. 친구 녀석을 워낙에 일찍 가져서 나이가 또래 엄마들에 비해 어린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누가 친구 어머니를 40대 중후반으로 보겠나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면 반나절은 넘게 걸릴 시간이었는데도 화장도 하고 아주 멋쟁이 차림으로 공항에서 나오더군요. 옷도 비행기였으면 불편했을 텐데 쫙 달라붙는 신축성도 없어 보이는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허세가 많은 모습처럼 보이긴 했는데 얼굴 반을 가릴 만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 연예인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혹시나 저를 기억 못할까봐 친구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덕분에 친구 어머니가 저를 대번에 알아보더군요. 이 아줌마가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키도 엄청 커서 정말 연예인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 저게 저를 기억하고 있는 건지 저보고 오랜만이라고 반가워하면서 이제는 아줌마 키를 훌쩍 넘어버린 저를 보고는 엄청 놀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만했냐고 하면서 원래 우리 아들보다 작은 거 아니었냐고 하면서요. 제가 친구보다 작았던 순간은 한 번도 없는데 누구랑 오해하는 건진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색한 분위기를 해보려는 친구 어머니의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군간부 생활하면서 능글맞게 사람 대하는 거 하나는 잘 배웠으니 친구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데도 뭐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차에 태우고 일단 서울로 향했어요. 숙소가 어디시냐 물어봤는데 제 물음에 대답은 안 하고 일단 자기가 한국에 있는 일정이 굉장히 짧은 편이라며 일단 술집 한 군데부터 먼저 가보자는 겁니다. 그때가 오후 6시였거든요. 시간상으로는 저녁 시간이긴 하지만 여독이나 시차 적응 때문에 피곤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주 가는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안주를 3개나 시켰어요. 안주가 양도 많은 편이라서 보통 저는 여기에 오면 하나만 시켜놓고 술만 계속 먹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물론 술 먹자고 온 자리가 아니라 어떤 건지 확인하러 온 것이다 보니 문제될 건 없었지요. 그런데 아줌마가 소주도 한 병 주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흠칫했지요. 왜냐면 저는 차도 끌고 왔고 한데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자기가 마실 거라고 술안주 신메뉴 개발을 위해서 왔는데 술을 안 마시고 안주만 맛을 보면 안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안주 3개 다 먹으려면 많을 텐데 했지만 저는 그냥 저녁 식사하는 느낌으로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 엄마가 이거저거 하나씩 맛을 보면서 이건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 것 같고 하는데 저도 요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완전 잘못 넘겨짚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애초에 이 아줌마가 살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요리 같은 것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얼굴 이쁜 거 말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아줌마였거든요. 뭐 재료나 조미료 같은 거 헷갈릴 수는 있는데 솔직히 돼지고기랑 소고기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무슨 음식인들 먹어만 본다고 해서 그 맛을 흉내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거기에 안 좋은 소문이기는 한데 솔직히 친구 엄마가 뭐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쁜 거 하나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동네 아줌마들하고 뒷담화하는 걸 제가 들어서 기억하는데
이 아줌마가 동네방네마다 애인이 여러 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인들하고 데이트하면서 그걸로 생활비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살림 같은 거 할 줄 모를 텐데 애초에 친구 녀석이 어머니가 주방일을 한다니 어쩐다니 하는데 저는 그것부터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저도 같이 일을 하게 될 사업인데 요리한다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그 사업 미래가 뻔히 보여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술도 엄청 센 것처럼 자신있게 소주 한 병을 깠으면서 두 병도 채 마시지 않고 친구 어머니는 혀가 꼬이고 눈이 반쯤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연구하겠다던 안주에는 관심도 없고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차 적응에 여도까지 있으니 체력이 남아나겠나 싶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숙소로 모셔다 주겠다고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친구 엄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계산도 제가 해야 했네요. 아무튼 겨우겨우 차에 다시 태웠습니다. 뒷좌석에 앉혔는데 차에 타자마자 철푸덕 쓰러지더라고요. 숙소 같은데 체크인을 해야 할 텐데 어딘지 말해주질 않았으니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만 했지요. 친구는 전화를 받더니 난감해하면서 그제서야 어머니가 숙소 같은 거 따로 정하지 않고 왔다는 사실을 말하더군요. 한다는 말이 사실 집안 이야기라 껄끄럽기는 한데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랍니다. 자기가 직접 말하려다가 어머니가 직접 하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 지금 어머니 숙소를 구할 돈이 없어서 제가 혼자 사는 집에 신세 좀 지게 하려던 생각이었다 하더라고요. 미리 부탁했어야 했는데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어머니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미리 부탁했어도 안 되는 게 제가 혼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집이 그냥 평범한 원룸이라서 사실 누구를 재운다던가 할 만한 집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 어머니인데 바닥을 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닥에서 자기는 더더욱 싫었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어른 입장에서 아들 친구한테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아줌마 속은 어땠을까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몇 년 만에 오는 한국일 텐데 다른 일정 할 것도 없이 술을 연거푸 마신 이유도 알겠더군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집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괜히 짐 가방까지 같이 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그 길로 우리 집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술 취한 친구 어머니를 부축해서 제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원룸이라고 해봐야 4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저 하나만 있어도 집이 꽉 차는 느낌인데 한 명이 더 늘었으니 집이 얼마나 좁아 보이겠습니까? 집에 누구 데려오는 적도 없어서 여분의 이불조차 없어서 저는 바닥에 보일러를 틀어놓고 겨울 잠바들을 꺼내놓아서 그 위에 누워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때문에 경황이 없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동네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났던 친구네 엄마가 술에 만취한 채로 제 방에 들어와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다는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의식하고 나니 더 떨리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불을 끄고 누워도 천장이 괜히 밝게 보이고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몇 분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부스럭대는 소리에 괜히 속이 찔려서 눈을 꼭 감았는데 친구 어머니가 잠에서 깬 것 같더군요. 친구 어머니는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잠에 들었는지 확인하는 듯 하더군요. 제가 원래도 연기 같은 걸 잘 알 줄 모르는 타입이다 보니 이내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걸 들키고 말았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제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도 않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난데없이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아직 혀가 꼬부라져 있는 걸 봐서는 술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친구 어머니와 바닥에 마주 앉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숙소를 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거짓말로 횡설수설하다가 이내 눈물을 보이더군요.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자기가 주방일 하는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겠냐면서 자기도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줄로만 알았다며 모든 걸 다 내쳐버리고 미국행까지 택한 자기가 바보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듣자 하니 한국에 애인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 남자 하나만 보고 따라갔다가 이혼당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쳤답니다. 자기는 한국으로 너무 돌아오고 싶은데
친구 녀석은 미국에 남고 싶어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서 저보고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물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테니 역으로 자기 아들한테 말해서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게 설득을 해달라더군요. 어려울 거 없는 부탁이었지만 저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행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도 있고 솔직히 기대하던 것도 있으니 손해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겠다는 식으로 대답하니 완전 울상이 돼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줘야 부탁을 들어주겠냐는 듯이 나오다가 친구 어머니가 아무래도 과거에서부터 그 미모를 활용했던 버릇이 남아있는지라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주겠다며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예전부터 흠모해오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니 손을 쓸 도리가 없더군요. 그 후로 친구 어머니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까지 답사는 뒤로 하고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제 팔을 베고 누워있던 그녀를 대신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역으로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한국에서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 한번 너도 와보라고요. 친구 녀석은 저희 의외의 제안에 당황하더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더군요. 친구 어머니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저한테 다시 꼭 만나자고 하면서 제 볼에 작별의 인사를 해주고 갔습니다. 그 정도까지 진지해지고 싶은 막무는 없었으나 여우는 상당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 녀석이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부사관까지 몇 년을 했던 군 생활인데 친구는 2년도 안 되는 군대가 무서워서 귀국할 생각이 없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미국 이민의 기회도 놓치고 잠깐이지만 좋은 추억을 만든 연인도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이까지 되었으니 친구랑도 사실 껄끄러워진 건 당연한 이치고요. 얼마 전에 그 친구 녀석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의 그 요리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건진 모르겠지만 꽤나 성공한 듯해 보였습니다.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된 것 같아 아쉽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친구 녀석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평생에 자랑할 안주거리가 생겼으니 그걸로라도 미안을 삼아야겠네요. 저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땐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가 퍼져서 누군가의 만남이 어려웠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과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드디어 제대로 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혈기왕성한 20대이다 보니 여자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넘쳐났는데요. 저와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와 함께 주말에 요즘 핫하다고 소문난 룸술집에 다녀왔어요. 저와 제 친구는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으로 남중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여자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는데요. 대신 자랑할 게 있다면 친구와 저는 둘 다 키가 180cm 이상으로 훈훈하고 괜찮은 비주얼을 자랑하는 편이었습니다. 헌팅 룸술집에서는 헌팅을 하기 위해서 룸 안에 괜찮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들어가서 헌팅을 하는 방식인데 친구와 저도 외적으로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여자가 있는 룸을 물색했는데요. 룸 안을 들여다보다가 저희 둘의 이상형에 근접한 여성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친구와 저는 동시에 여기다라고 말하며 곧바로 똑똑하고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 이상형에 가까운 그 여자분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하얗고 청순한 분위기에 까맣고 깊은 두 눈동자 안에 빠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보통 첫인상은 3초면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눈 마주친 그 짧은 순간 저는 묘하고 찌릿한 감정을 느꼈어요. 다행히 여성 두 분도 저희가 괜찮았는지 흔쾌히 합석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소개를 하면서 나이를 공개했는데요. 알고 보니 저희보다 2살 많은 연상 누나들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연상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지라 제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분이 연상이라는 말에 너무 설렜는데요. 생긴 것과 다르게 숙맥인 제 모습을 보고 귀여웠는지 그 누나가 귀엽다고 누나의 손이 제 볼을 살짝 스쳤는데 심쿵하더라고요. 그 누나도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룸 안에서 2대2로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며
지난 커플 게임도 했는데 저와 그 누나가 커플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번호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자랑 제대로 데이트해 본 적도 없고 경험이 없는 저는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헤아리기 어려웠어요. 썸을 타는 듯 3번의 데이트를 했지만 친한 동생 누나 같은 분위기로 흘러 결국 사귀지는 않았고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1년 후 군대를 가게 되었고 그 누나는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지냈지만 누나는 저를 귀여운 친한 동생 그 이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금사빠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에게 빠지면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순애보인 줄은 몰랐어요. 누나랑 사귀었던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누나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누나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제가 일병 휴가 나갈 때쯤이었어요. 누나랑 간간히 연락하면서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휴가 나올 때 누나에게 보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휴가 나온 날 누나랑 시내에서 만나서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술집은 처음에 만났던 룸술집으로 갔었어요. 저희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추억이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보더니 귀여운 동생인 줄 알았더니 남자가 다 됐네 하며 저를 섹시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눈빛이 싫지 않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군대 안에서 이 날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웨이트하면서 몸을 키운 보람이 있더라고요. 누나랑 저랑 단둘이 술을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도 하고 그간 있었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된 이유도 들으면서 누나가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누나를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닭똥같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저도 모르게 술김에 누나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누나도 싫지 않은지 부드럽게 들어왔고 한동안 진하게 키스를 나눴어요. 키스가 끝난 후에 누나가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입맞춤은 다른 이성과도 여러 번 나눠봤지만 첫사랑은 아직 해보지 못한 순수 총각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누나에게 귀여운 동생 이미지로 보이고 싶지 않았고 경험 있는 척 적극적으로 리드했습니다. 저와 누나는 눈이 맞아 술집 바로 앞에 있는 모텔에 가게 되었고 저희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뜨거운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입을 맞추다가 누나가 저를 침대에 눕혔고 자연스럽게 누나와 설레이는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적극적인 태도와 리드로 정말 짜릿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나의 적극적이고 섹시한 모습에 또다시 한번 반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뜨거운 사랑을 2~3번 나눴고 누나도 제가 흡족스러웠는지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나를 만족시켜줬다는 생각에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저희는 같이 뜨거운 밤을 보냈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해장국을 먹고 누나가 먼저 연락할게 하며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짧은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는데 그 이후로 누나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까 하다가 연락할게 라는 말이 잊히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가 만족하지 않았던 거 아닐까라는 괜한 생각이 들면서 괜히 우울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사랑 이후로 누나에게 단단히 빠져버린 제 마음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었고 참다 못해 누나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받지 않았고 나중에 들은 소식은 누나가 다시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정말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었습니다. 누나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자꾸만 그날 밤의 기억이 아른거려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잊히지가 않더라고요. 꽤 많은 시간이 흘러 군대를 제대하게 되었고 누나가 서서히 제 일상에서 잊혀갈 때쯤 오랜만에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대했으면 한번 보자고 했고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간 누나가 미웠지만 또 예전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누나가 보고 싶어지더군요.
저희는 처음 만났던 그 술집에서 또 만났어요. 누나는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연락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남자친구가 누나와 헤어지고 나서 엄청난 집착을 했었고 그 이후로 잠깐 만나고 헤어졌다고요. 저와 그랬던 이후로 내 생각이 나서 보고 싶었는데 차마 미안해서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누나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 갑자기 얼어있던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누나를 잊으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제 마음이 깊었는지 아직까지 누나를 보면 설레고 안고 싶은 걸 보니 그냥 누나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이상형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누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나는 뜨거운 입맞춤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1년 만에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정말 잊을 수 없는 황홀한 밤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만나기까지에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저는 이상형인 누나와 아직까지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지요. 제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들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항상 좋은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은 착한 아들이지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들을 몰랐나 봅니다. 아들은 평소에 얌전한 성격이고 시간이 날 때면 주로 책을 읽곤 했습니다. 덕분에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죠. 오히려 남편은 그런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남편이 데리고 나가곤 했죠.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운동에는 크게 흥미를 못 느끼더군요. 오히려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들의 체력이 걱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니 너무 안심을 했죠. 다른 엄마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더 방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도 중3 무렵부터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은 편이었죠. 그 무렵부터 아들이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더군요. 이전에는 엄마에게 심하게 붙어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잘 때도 항상 제 곁에 붙어서 잠을 자던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젠 자기 방에서 혼자 자려고 하더군요. 내심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방 안에 틀어박힌 아들이 걱정도 되었죠. 그래서 몇 번은 아들 방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엄청 신경질을 내더군요. 별다른 간섭도 안 했는데 화부터 내는 아들이었죠. 서운한 감정을 남편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의 뜻을 존중해주자고 하더군요. 남자는 누구나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뒤로 아들 방에 들어가는 걸 많이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믿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공부만 하던 아들이 컴퓨터를 자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쁜 걸 보는 건 아닌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죠. 아들은 이전보다 많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었고 학교나 학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집에서는 유독 저에게 신경질을 많이 부렸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이었죠. 엄마 껌딱지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무시하는 기분이었죠. 아들은 고등생이 되면서 키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보다 훨씬 큰 몸집이 되었죠. 밖에 나가면 아들이 제 보호자 같았지요. 아들을 안아보면 이제는 제가 아들 품에 쏙 들어갔죠. 아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무거운 짐도 들어주었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알아서 저를 감싸더군요. 어리기만 하던 아들이 든든한 남자가 되어 있었죠. 까칠한 아들이지만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었죠. 아들에게 그렇게 보호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물건은 특히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죠. 그런데 그날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모니터만 꺼져 있고 본체는 켜져 있었죠. 저는 본체를 끄기 위해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보고 있던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창들이 열려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또 호기심이 발동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보던 창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이 저장해둔 사진 폴더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야한 사진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야한 걸 본다는 것은 남편도 저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게 나와서는 놀라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의 컴퓨터에서 본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분명 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모두 벗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설명하기도 민망한 포즈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다른 사진도 열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제 얼굴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한 여자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거기에 제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고 있는 사진도 있더군요. 온몸이 끈적한 액체로 얼룩진 그런 사진도 있었고, 물론 절대로 제가 그런 사진을 찍은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은 분명 제 얼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런 사진들을 본다는 게 끔찍했지요. 그 외에도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 사진이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닌 줄 알지만 마치 제 치부를 보여버린 느낌이었죠.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보니 비슷한 영상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을 한 여자가 남자들과 어울리고 있는 영상이었죠. 순간 제가 저런 행위를 했었나 싶은 착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화면이 뭔가 부자연스럽더군요. 그래서 합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누군가 제 모습으로 저런 사진과 영상을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제 아들이 그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닌 존재가 집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회의감이 들었죠. 갑자기 아들이 무섭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급히 달려왔더군요. 남편도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크게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제게 크게 화를 내더군요. 자기 방을 왜 뒤지냐고 오히려 화를 낸 것이죠. 그때 남편이 거의 처음으로 아이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다리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은 저도 처음이었죠. 아들은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따로 이야기를 했죠. 한참 뒤 남편이 아들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사진과 영상을 합성해주는 게시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누군가 그 사진들을 가지고 합성을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아들이 보낸 사진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사진도 여러 장 보내서 합성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들이 보낸 사진은 모두 지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이 어디로 어떻게 유포되었을지도 걱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저 얼굴을 보면서 욕구를 푼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죠. 실제로 그런 일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것도 두려웠고, 아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끔찍했습니다. 그제야 아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올린 사진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업체도 알아보기로 했지요. 남편은 개인 사진들은 당사자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치심과 당혹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도 제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시선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제 몸을 훑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제 모습을 하고 있던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니었지만 아들의 앞에서 제 은밀한 부위까지 모두 보여버린 기분이었죠. 아들이 그 사진들로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들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가 확 꺼긴 모습으로 밥을 먹더군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아들의 등교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두려웠죠. 자꾸만 그때 보았던 사진 속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인터넷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곡소리 나게 잡아야 한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때 해결하지 못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이야기였죠. 그런 이야기를 볼수록 두렵기만 했습니다. 결국 상담을 받아봐야 하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도 못했지요. 남편은 혹시나 유출된 사진이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사진이 유출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게 있다면 제 마음입니다. 아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기만 해도 불안합니다. 아들이 집에 있으면 샤워를 하는 것도 꺼려집니다. 당연히 남편과의 관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아들이 훔쳐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최근에 남편과 함께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아들은 남편과 종종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들도 많이 후회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을 한번 믿어보자고 합니다. 상담사님은 아들이 사춘기면 성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상담사님 생각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벌인 일 같다고 하셨죠.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겨버린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네요. 하루라도 빨리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네요. 지금도 여전히 아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원래 저 나이 때 저런 것인지 우리 아들만 이상한 것인지요. 지금도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끝내 회복이 안 되면 어쩌죠? 지금도 두렵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한 번만 안 될까요? 하면서 한 번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번만 허락하고 다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더군요. 그러면서 천천히 하라고 하네요. 장모님과 저는 선을 넘으며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나눴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건강하다며 좋아하더군요. 저도 좋았습니다. 장모님이 다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장모님이 저를 부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장모님을 만족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장모님은 정말 좋았다고 하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인데 제 아내보다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서 힘이 드네요. 그 아름다운 사람은 장모님입니다.
아내와 저는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아내가 입사를 했어요. 아내는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쳐다볼 정도로 이쁘고 키도 크며 몸매 또한 정말 이뻤습니다. 회사에는 유부남들도 아내를 마음에 두고 있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결혼 안 한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만나고 싶어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그 사람들과 다르게 없었지요. 제가 찾던 이상형이 바로 그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저도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내가 일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회식 때가 되면 저는 옆에서 아내를 챙기기도 하는 등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을 알리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저를 아내도 알아본 건지 언제부턴가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아내에게 같이 저녁 먹자고 말을 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와 같이 식사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못했지만 늦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 마음을 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하고 잘 해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아내는 얼굴을 돌리면서 자기도 처음부터 저한테 호감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는 제가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느껴져서 점점 더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저에게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장모님이 젊었을 적에 아내를 낳고 난 뒤에 자기 관리 잘하면서 젊음을 유지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자기도 젊음을 유지하고 멋있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회사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돈도 없었고 바로 결혼하자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하니까 아내는 오빠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하더군요. 아내의 집은 돈이 많아 여유가 있었거든요. 아내의 집은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2층에 방도 많았고 부모님은 1층에 사시기 때문에 2층에 올라올 일도 없었고 두 분 다 젊으셔서 간섭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또 자녀를 낳으면 부모님께 부탁드릴 수도 있고 몇 년쯤은 친정 부모님과 같이 자녀를 키우면 많은 도움이 되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멀리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라도 친정에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댁이나 처가나 같이 살면 좋을 게 없다는 말을 많이 들은 상황이라서 바로 처가살이를 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 준비를 할 때쯤에 아내가 집에 이미 말을 했는지 처가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게 저녁 초대를 받고 저는 간단한 선물을 들고 처가집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딴 건 안 보이고 장모님만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이쁘셨거든요. 청순함과 아름다움이 같이 있으면서도 인자한 느낌까지 있었어요. 전에 아내는 한 번씩 장모님의 말을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아니라 언니인 줄 안다고 하면서 엄마는 자기보다 더 이쁘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정말 이뻤습니다.
장모님을 계속 보게 되더군요. 장모님은 선물 안 사와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하시니 그때서야 저는 장모님께 처음 뵙는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녁 초대를 받고 빈손으로 오기는 좀 그렇고 간단히 갈비 세트를 사왔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언제 이렇게 내 딸이 커서 사위감을 데려왔냐면서 기분이 좋다고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장모님은 결혼을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너무 이뻐서 다른 사람이 데려갈까봐 제가 빨리 결혼하자고 했다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크게 웃으시면서 그 기분 안다고 하시더군요. 본인도 다른 사람이 장모님을 데려갈까봐 여기저기 결혼한다고 소문내고 다녔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바로 처갓집에 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고생 안 시키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장인어른은 어릴 적부터 집이 잘 살아서 능력이 좋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모님 집안에서도 바로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21살에 결혼을 하고 지금의 제 아내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인 장모는 다 젊었습니다. 장모님은 저하고 15살 차이가 나더군요. 저는 장인어른이 하는 말씀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렇게 이쁜 여자라면 놓치기 싫었을 겁니다. 제 아내도 이쁜 편이지만 장모님은 나이에서 나오는 분위기로 인해 뭔가 더 달랐습니다. 식사 중에 장모님이 저만 괜찮다면 집에서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살림이나 육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내가 말할 때는 생각이 많았는데 장모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 우리는 처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장모님께서 식사를 차려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 번씩 장모님이 씻고 나오실 때 머리에 수건을 올리고 저녁 준비를 하실 때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보기가 좋았습니다.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앞치마를 입고 음식을 준비하실 때는 정말 관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혼자 장모님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가기도 하고 아내 어깨를 안마를 해주면서도 장모님 어깨도 안마를 했습니다. 장모님을 생각하는 저의 마음은 조절이 안 되더군요. 이미 머릿속에는 장모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즐거운 관계를 할 때도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했어요. 저는 장모님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내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도 이러는 제가 싫었지만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안일 이것저것 도와드리니 장모님도 사위 잘 얻었다면서 저를 칭찬해 주시는데 좋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많이 부럽기도 했고요. 바꿔서 살 수 있다면 좋겠다 싶었지요. 어느 날은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는데 장모님이 저를 보살펴 주셨는데 그때 아프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장모님이 제 이마도 짚어주시면서 열이 많이 나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때 정말 장모님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장모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한 번만 안 될까요? 하면서 한 번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번만 허락하고 다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더군요. 그러면서 천천히 하라고 하네요. 장모님과 저는 선을 넘으며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나눴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건강하다며 좋아하더군요. 저도 좋았습니다.
장모님이 다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장모님이 저를 부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장모님을 만족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장모님은 정말 좋았다고 하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